그런데 쥐에서도 보니까 이 절식한 쥐하고 절식 안 한 자유식 보니까 엄청난 그 병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절식하지 않는 쥐에서 보니까 약 60% 내지 70%가 신장병으로 죽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쥐들이. 그런데 절식을 한 쥐에서는 신장병으로 죽은 것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병에도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절식과 장수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몸에는 유전자를 튼튼하게 해주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 서투라는 물질이 있다. 이 서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물질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NAD, 즉 나드다. 나드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도 하는데 과식을 할 경우 나드가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만 집중해 서투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 반대로 절식을 하게 되면 나드의 활동에도 여유가 생겨서 서투를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 노화가 지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절식을 하게 되면은 세포의 서투가 높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장기간 시행을 했을 때 결국은 장수 효과까지도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 없이도 건강을 지켜온 백세인들.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과식을 하지 않으며 적당한 열량을 섭취하는 것이 100년을 넘게 살아오며 터득한 건강의 지혜다. 어떠세요? 이 춤을 추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웬만한 젊은이들 못지않게 활기차 보이지 않습니까? 노년층이 가장 흔하게 하는 운동이 걷기인데요. 이렇게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는 단순한 운동보다는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춤을 추면 좀 더 즐겁게 운동을 즐길 수가 있겠죠. 나이를 막론하고 운동은 건강한 생활의 기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월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150세까지 사는 법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장수의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는데요. 50대 이상이면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생리적인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 정도 많아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1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운동은 노화 방지와 장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누구나 늙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노화는 두려운 것이 될 수도 아름다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실비아 할머니는 105세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서전을 쓸 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What do you think contributes to your living this long? What do I contribute? Working at it. What do you do to work at it? What kinds of things? I eat right, and I exercise, and I try to live like you're supposed to. 오래전 심장병과 담석증을 앓고 난 후로 실비아 할머니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왔다. 특히 하루 1시간씩 운동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철봉을 잡고 몸을 당길 수 있을 정도의 근력을 자랑하는 실비아 할머니. 운동을 한 뒤로는 이전의 병들도 재발하지 않았고 잔병 치레도 없어졌다. 장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전이 장수에 있어서 30% 정도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70%는 생활 방식과 환경, 그리고 유전과 환경의 조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수의 요인 중 70%를 차지한다는 생활 방식과 환경. 그렇다면 백세인들의 생활 방식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일반 80대 노인들과 백세인들에게 만보계를 착용하게 한 후 2주간의 활동량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활동량은 건강을 가늠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도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한국의 노인들, 그러니까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신체 활동을 가진가를 보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국제적으로 설문지를 이용해서 많이 하지만 객관적인 측정을 하기 위해서 가속도 센서가 부착된 만보계를 이용해서 신체 활동 양과 그리고 신체 활동 강도를 측정해서 2주 후 102세의 백판금 할아버지를 포함한 백세인들의 만보계를 수거해 걸음수와 활동량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백세인들 대부분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동량이 많았다. 104세인 권영섭 할아버지의 경우 하루 평균 2,500보를 걸었고 많은 날은 3,000보 이상을 기록했다. 활동량도 평균 1,500칼로리 이상이었다. 102세인 백판금 할아버지도 매일 1,200보 정도를 걸었고 활동량은 약 1,200칼로리 정도였다. 영등포 노인복지관의 80대 노인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100세 노인들을 본 결과 가벼운 강도이든 중등도 이상의 강도이든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그런 신체 활동 특성, 특별한 어떤 운동 종목의 운동을 실시하는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이분들의 운동 능력을 유지시키는 비결이고 또 장수의 하나의 비결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장수 축구단 회원인 73세의 김호득 할아버지. 날렵한 모습이 70대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운동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과학계는 운동과 미토콘드리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호흡이 활발하고 건강한 세포일수록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작팀은 건강한 백세인인 권영섭 할아버지와 평범한 20대 청년 그리고 축구를 즐기는 70대 김호득 할아버지의 혈액을 채취해 미토콘드리아 DNA의 수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연구원한테 이제 물어봤죠. 이게 정말 진짜냐, 오차가 어떠냐.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세 사람 중 미토콘드리아 DNA 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73세의 김호득 할아버지였고 그 다음이 104세의 권영섭 할아버지. 가장 건강할 것으로 예상했던 20대 청년이 최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세포 하나당 미토콘드리아 DNA 수는 20대 청년이 3.6개, 김호득 할아버지가 4.6개였다.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혈액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검사를 보면은 그 젊은 친구라도 운동을 안 하면 떨어지고 나이가 많더라도 운동을 하면은 늘어나고 아주 나이 많은 100세 노인이라도 그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운동을 많이 하면은 틀림없이 장수한다는 그런 증거의 일부로 해석을 해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에